안녕하세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뵈네요, 요번은. 잘 보고 뵈야 되는데, 뭐, 또, 기분 나빠서 또 뵈는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1번 문제가 뭐예요? 문제 1번은. 자, 경계 문제잖아요, 경계. 그렇죠. 자, 경계에 관련돼서는 이제 경계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테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에서 생각날 때 뭐 생각나야 돼요? 세 가지가 나가있죠. 경계 결정 기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높낮이가 없으면 뭐예요? 중앙이죠. 만약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무슨 경계에 따르죠? 실제 경계에 따라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다. 요거 꼭 외워달라고 그랬죠. 자, 이제 안 보고도 외워야 돼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뭐예요? 8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건축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분할합니다. 뭐가 생겼죠? 지상경계. 그러면 요 지상경계는 어디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러면 자 이제 경계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1번 지문 문제 보죠. 자, 지상경계와 관련된 틀린 거죠. 그러면 1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여기가 키워드야. 시험장 가서는 멘탈이 강해야 돼. 지상경계 그러니까 툭 치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요 1번 지문은 29회 때 2.5점짜리로서 1번 지문. 그러니까 요 지상경계가 만약에 경계점 좌표라면 뭐가 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겠죠. 특히 이제 이게 1번이 29회 때 기출지문이고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를 장난칠 수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장난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1번은 지적소관청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죠. 뭘 바꿔야 돼?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게 뭐 실수면 이게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멘탈이 붕괴돼서 갑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면 1번은 X고 2번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숙제하죠. 상. 그러면 절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서 상단부. 그래서 절상. 자, 3번의 토지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니까 분할을 시켜봐요. 이렇게 매필지죠. 분할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면 여기에다 말뚝 박아야 돼. 말뚝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경계점 표지라는 거야. 그러면 분할을 포인트를 잡고 지상 경계점에 여기 나오잖아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정량을 할 수 있다. 맞네요. 4번의 토지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여기 봐봐요. 원칙이죠. 근데 A적으로 돼야 안 돼? 되죠. 그게 바로 5번 지문이잖아. 도시개발사업에서 4자 동그라미. 그러면 학사에서 4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맞네요. 딴하고 모의고사는 이걸 있다를 없다로 고쳐놓고 하여튼 그 문제가 그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경계와 관련돼서 뭐 아주 뭐 우리가 흔한 문제고 우리가 흔한 지문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지문 5개가 딱 있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계는 매번 나오는 테마거든. 나오는 테마예요.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문제 2번은 뭡니까? 지번. 지번은 무조건 또 출제되는 테마잖아. 지번.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이제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봅시다.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1번이 바로 뭐예요? 지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네요. 그럼 1번은 X다, 오다, X. 지번 부여제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작년에 여기 1번이 작년에 또 2.5점짜리야. 알고 봤더니 컨셉을 작년에 지출지문을 갖다 놓고 살짝 지문만 변형시켰다라는 거네, 모의고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자, 2번은 왜 틀렸어요? 저를 가르쳐줘야 돼. 지금 저보다 나을 건 낫다고요.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 앞에 숫자 앞에 산이야 임이야 산. 그러면 1번은 2번은 X가 되잖아요. 3번은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는자 동그라미 잡아요.
넌이라는 것은 원칙 이 말이야. 원칙. 그러면 뒤에 원칙 찾아서 줄고 동그라미 쳐놔봐요. 원칙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 인접 소재, 번번의 부분, 게임 오버.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의 합병인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번번 중 본쳐줘요. 선순위. 최종 순위가 아니죠. 선순위. 그러면 4번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 자, 5번의 지번 변경에서 직접 동그라미.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평상시에 했던 요게 생각이 나야 돼. 읽어봐요. 지행축.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지행축 써놔봐요. 그러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뭘 준용한다? 지적, 학정, 청량. 그럼 여기서 빠질 거는 뭐가 빠져야 돼? 등록, 전환, 청량. 이게 빠져야 되겠네. 이걸 살짝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은 뭐예요? X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지적, 학정, 청량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한번 점검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 그래서 지행축.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오답 정리를 해요. 1번은 자기가 스스로 반문을 해요. 1번 왜 틀렸는지 아니? 알아. 그럼 뭐예요? 지적소관청 때문에 틀렸어. 그러면서 2번 질문은 왜 틀렸니? 그러면 산자라야. 산. 이미 아니로. 자, 그러면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원칙, 인접소재, 번번의 부분.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재벌려. 딱 생각이 나야 돼, 그걸.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은 합병이죠. 합병은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 A 접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5번은 그러면 5번 지문을 보면서 지행축이 딱 생각이 나야 돼. 다시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뭘 준용한다? 지적, 학정, 정량. 뭐가 빠져야 돼? 등록, 전환. 이게 지금 사이에다가 간사하게 지문을 살짝 하나씩 끼워 넣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저는 모의고사 컨셉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빠져야 돼? 등록 전환. 그러니까 덜렁덜렁 된 사람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을 거야. 그냥 꼼꼼하게 읽은 사람은 잘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자니 뭐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 그렇죠. 시간이 부족한 거지. 딴 게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화이팅 하면 돼. 화이팅. 화이팅 하면 돼. 모의고사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잖아. 실제 시험에 가서 이제 잘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틀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그러면 X다 오다. 2번에 3번 옳은 거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역시 4번 지문은 뭘 갖다 3번 문제를 뭘 갖다 놨어요? 지목이야. 지목은 두 문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지목은 늘 두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안 거예요. 지목은 두 문제라는 거. 제가 뭐예요?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되거든. 하나는 좀 약간 어려운 거, 하나는 쉬운 거 해가지고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5점이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요거는 3번은 꼼꼼하게 정리 못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 측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옳은 거, 틀린 거. 어려운 거.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잘라요. 잘라. 거기는 뭐예요? 가수원이죠. 건축,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 한다? 컨셉, 이게 이미 출제된 지문이야. 출제된 지문이고. 그러면 1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2번에 온수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성수관, 송관 및 저장실의 부지의 지목은 강천지에서 마다 제외. 이렇게 되는 강천지가 아니죠. 강천지 나오면 뭐부터 잡아? 영철.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잖아. 하면 3번은 X가 되는 거네. 2번은. 자, 저수를 맞게 방조제 줄 서놓으세요. 방조제는 지목이 뭐죠? 제방. 그러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거 나왔으면 볼 것도 없어. 툭 치면 임야로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잡정지가 아니죠. 잡정지가 아니라 뭐예요? 임야. 자, 5번은 일반 공주의 일학, 휴학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부지의 지목은 무슨지? 유원지. 그러면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이하야. 우리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측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은 아직 지목을 정확하게, 지목의 분류를 정확하게, 지목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는 좀 약간 어렵게 내는 거고, 자, 문제 4번은 이제 뭐예요? 좀 약간 쉽게 넣었는데 너무 학원이 돼버려서 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고속도로의 휴게실. 이 휴게실 줄 쳐놔봐요. 휴게실은 어디로 편입되죠? 도로로 편입되죠. 일단 휴게실은 뭡니까? 양입지야. 양입지. 그럼 이제 이때 고속도로 휴게실 부지는 뭐라는 거다? 도로로 편입되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예요?
도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2번이 되는 거죠.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냈다고 그러면 뭐라고 출제했을까요? 지방 도로에 휴게실 부지를 냈을 거야. 그래서 1번에다 도로 갖다 놓고 2번에다 대를 갖다 놓거든. 그러면 10중 8구 1번에다가 도로일까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고속도로나 국도 비교를 해놓으라 하죠. 고속도로 휴게실 부지는 도로, 지방도 국도라면 그때는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로서 뭐예요? 지목이 대가 되는 거야. 대. 그래서 그러면 국도나 휴게실, 국도하고 지방도의 휴게실 부지는 뭘까요? 자, 국도 있죠. 국도는 이탈이 돼야 안 돼. 이탈이 되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 그러고 그때는 상점이야, 상점. 휴게실 부지가.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뭐다? 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실 부지 명문 규정이 있죠. 이때는 뭐의 도로야. 그럼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 자, 지목각을 딱 두 문제 출제해놨잖아. 딱 컨셉을 맞춰놨잖아. 딱 두 문제. 경계 하나, 지방 하나, 지목 하나.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뭐예요?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면적이 하나 남았네요. 면적도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매년 출제가 되거든, 면적. 이 면적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왜 슬퍼요?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이 면적은 가족에 해당되는 거거든, 가족에. 가족이 시험에 떨어져 봐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 근데 요즘 가족이 분기되고 있잖아. 초등학교가 어머님보다 살해를 하고, 이 20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편이 250억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사모님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아들은 안 죽였더라고요. 아들은 왜 안 죽였어요? 똑똑해서. 그래서 남자는 전교 1등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들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딸하고, 와이프. 그 이자가 250억. 250억이 아니라 250만 원. 250만 원 매달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야.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돼. 제가 열받는 게 뭐예요? 우리 집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게 수강생들이거든. 수강생들이. 가족도 가족보다 2시간 보내. 집에 가면 2시간밖에 못 봐요, 가족들은. 그냥 얼굴 보고 나오고. 애들이 오죽하면 애가 아저씨 왔냐고 그러겠어. 아저씨 왔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과 관련돼서 가족에 해당돼. 그러니까 매년, 이거는 1.5개가 죽일 때 돼. 1.5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면적과 관련돼서, 하나는 청량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한번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봅시다. 자, 지적되면도 면적에서 면자 동그라미. 면하면 면장이잖아. 면도라고 안 그랬잖아. 그렇죠? 면적은 등록되지 않는다.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장에만. 거지 대장, 임야 대장. 이번에 신규 등록 잘라봐요. 그러면 등록전환 도시개발 결론. 새로이 청량하여 가학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여기에다 뭘 하나 싹 찔러 넣을까요? 합병이나 지목 변경을 살짝 찔러 넣잖아.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이런 나열은 잘라. 신규 등록 잘라놓고 등록전환 잘라놓고 도시개발 잘라놓고 결론. 가학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맞네요. 자, 지적지 측정이 600분의 1 줄 쳐놔봐요. 600분의 1의 등록 면적 단위는 0.1 써요. 그러면 0.1 써놓고 제곱미터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맞네요. 4번의 지적지 측정이 1200분의 1, 그 밑에다 0.1이라고 써. 1. 그러면 1이 커 1제곱미터 미만이 커. 1이 커 1제곱미터 미만이 커. 1. 그럼 뭘로 등록한다? 1제곱미터로 한다. 자, 이마저의 청청이 6000분의 1, 그 밑에다 1이라고 써봐요. 1. 1이죠. 그럼 1이 커 756.45가 커. 756.45가 크잖아. 그러면 756.45니까 요 첫째 자리가 봐봐요. 5야 4야? 5야 4야? 4죠. 그럼 버리면 되잖아. 그럼 얼마로 등록한다? 756.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잖아. 둘째 자리로. 그런데 둘째 자리가 5라고 그런다면 5를 초과했으니까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5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5번이 돼. 5번을 뭘로 건쳐야 돼? 756 이렇게 건쳐야죠.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렸다 아직 그러면 단수 처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답 정리할 때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특히 오사오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만약에 5번의 1번 질문은 이거 틀렸다 그러면 면장을 아직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면장. 면적은 어디에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을 모른다. 그럼 뭐를 모르는 거예요? 단수 처리, 끝수 처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이 문제 풀었으면 앞으로 면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면적은 이제 한 문제는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까먹지 않도록 자꾸 현상 유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네. 자, 문제 6번 봐봐요. 문제 6번은 그러면 뭐예요? 지적공부일 등록사항. 매년 뭐에 두 문제잖아. 5점짜리잖아.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8종류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고, 공유지 연명부에 뭐가 등록되고,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고, 지적도 임야도 뭐가 등록되고, 경계점 자표 등록부가 뭐가 등록되는지. 그러니까 딱 순서로 간 거야. 여기 문제 포인트 컨셉이.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두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럼 무슨 문제를 물어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 도면을 물어봤네. 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자, 이번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소대장이잖아. 대장에만 등록되잖아.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부에만. 4번은 대지권 지분은 그러면 지, 대, 공. 지분은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문제 하나가 정도가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6번의 1번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알았어.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이제 뭐예요? 단순 문제로 이제 매년 출제되는 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타 공부를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기타 공부. 기타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물어본 거야. 문제 7번은.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얼마나 좀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록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읽어봐요. 지적 공부의 내용을 등록한다. 맞네. 이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등록한다.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한다. 정답은 4번이네. 자, 정보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래서 지적소관청.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닌 지적공부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심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저번에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법 76조 3호 각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7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기타 공부와 관련돼서 신경을 써줄 게 3개가 있어.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하나는 결번대장.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결번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결번대장은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또 하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네. 자, 문제 8번. 무슨 문제인지 또 궁금해 죽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말이 안 나오네. 자, 요거는 문제 26번은 문제 8번은 뭡니까? 요거는 25의 기출문제를 살짝 단어만 하나 바꿔놨네. 25의 기출문제를. 자, 그러면 25의 기출문 문제 8번은 무슨 이동이? 토지이동. 그럼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1번에 무슨 구역? 행정구역. 넓게 잡으면 소재잖아. 소재.
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3번은 뭐가 보이? 지번. 그럼 토지의 표시네. 4번은 행정구역 보이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2번. 개별 공시지가 변경. 이 문제 틀렸다라는 것은 바로 토지 이동 개념을 활용을 못해 먹고 있다라는 거야. 토지 이동이란 다시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오케이. 자, 9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면 이제 문제 9번은 약간 이제 토지 이동에 한 문제 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분할로 물어보니 아깝고 합병을 물어보니 아깝고 그래서 분할하고 합병에 뭐 같이 물어본 거야. 같이 물어. 왜냐하면 문제가 한 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분할과 합병을 같이 물어보. 자, 그러면 일단 1번 가보죠.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잘라봐요.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그럼 앞에도 등기가 안 됐대. 뒤에도 등기 안 됐대.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죠. 그럼 tuk심은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탁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번에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었대. 연속되지 않으니까 합병할 수 없다. 그렇게. 한 필지 일부 아주 중요한 거 나오네. 일부가 무슨 변경을 가져와서 행질 변경 밑에다 바로 지목 변경이네. 그러면 행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될 때 분할과 함께 지목 변경형을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된다. 이때는 뭐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는 60일의 제한이 있는 거야.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는 게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난즉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문이거든. 자, 4번은 아주 간소하게 출제해놨어요. 자, 분할의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래. 이내 동그라미. 이내면 뭐 이내라고 그러면 그냥 안 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권쳐줄 거라면 허용 범위를 뭐가 초과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내가 아니라 뭘까요? 초과. 그러니까 이내를 초과로 건치든지 아니면 이내를 내버려두고 그대로 등록한다. 이렇게 건치든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올 때 허용범위, 초과, 허용범위, 이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특히 이내, 초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등록전환에서 허용범위 이내만 그대로 등록하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게 중요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5번에 이제 내다 이제 짜증나니까 이제 지번으로 살짝 가버린 거야. 한 문제를 만들다가 고민을 해서 자,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을 하나 살짝 가져와서 클릭해가지고 5번에 갔다는 거예요. 저도 모의고사를 많이 출제해보니까 뻔하죠. 그러니까 5번 가봐요. 분할의 필지적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맞네요. 자, 나머지 필지 지번은 같이 읽어요.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맞네요.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항상 A적 측면도 하나 기억해둬야 돼. 주거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은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된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사 이제 몇 개 갖다 놨으니까 자, 이제 토지 이동이 끝났어요. 무슨 정리할까요? 지적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 10번에 무슨 정리가 나온 거예요? 지적 정리.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논점이 되는 것은 특히 등기 촉탁과 통지 사유가 논점이 돼요. 자, 그럼 한번 10번 가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 즉 권리관계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인심을 했어 안 했어? 의심을 했어. 의심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를 조사하러 가야 되잖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뭐 해야 돼? 조사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뭘로? 직권으로. 그래서 아까 가로 열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그 지문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붙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부탁조로 해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무료 그러면 줄쳐놓으면 되겠네. 무료가 뭔데? 공짜. 그죠? 자, 시적공부의 신규 등록. 이걸 잡아내셔야 돼.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 소유자를 누가 직접 조사 등록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읽어보다가 에게 그래서 3번 찍고 넘어가야 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면 신규 등록을 제한 나머지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3번은 작년에 기출문제를 약간 털어놓은 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5번은 요거는 불법 통지가 나오네.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죠. 자,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통지해줘야죠. 그게 아까 배웠던 무슨 통지? 불법 통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걸 이제 더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낼까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감춰놓으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야. 꼼짝없이. 그래서 자,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가자.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적 정리했죠? 이제 지적 정리했으니까 이제 몇 문제가 남았어? 2문제. 그럼 청량 문제를 갖다 놓을 거라는 거야. 청량이 2문제에서 3문제를 갖다 놓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 몇 번이 있어요? 11번 한번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적 청량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1번에 현황이 보이네. 현황. 그러면 툭 치면 현황으로 동그라미 쳐봐야죠. 자, 검사 청량 및 지적 재해 조사 청량을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러면 지적 청량하게 의뢰할 수 없죠.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개가 있네. 검사 청량과 지적 재해 조사 청량. 이 재해를 포함으로 건설하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아까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3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여기까지 오면 이제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 4번에다가 살짝 함장을 판 거야. 지적청량 수행자 등록전환 청량 줄쳐놔봐야 돼. 등록전환 청량. 경계보건 청량 2개를 줄쳐놔봐야 돼. 자, 그러면 실시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의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여기에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경계보건 청량. 하나만 사라지면 되겠네. 경문 등록전환 청량, 검사 청량 합니다.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 그렇죠. 현이 뭐요? 현황 청량. 뭐냐면 경은 경계보건 청량. 정답은 몇 번? 4번. 5번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단서 붙었다. 청량 및 청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왜 그러면 여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요걸 써놨을까요? 요거 하면 잘못하면 이의신청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적청량을 하지 않으면 기초청량,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이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지적청량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12번 가서 우리 한번 봐봐요. 마무리를 뭘로 줘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 아니면 중앙지적위원회로 마무리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12번 가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 뭐예요? 지문은 똑같고 지문만 살짝 변형을 해놨네. 자, 1번 봐봐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어디에 다시 읽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 맞네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아니죠.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나타나야죠. 그러면 1번은 X다 오다. X. 자, 이번에 지방지적위원회 줄쳐놔봐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 적부심사만 하잖아.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가 잘라봐요. 거기 이상만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그러면 지적결제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은 뭐예요? 이거는 누가 한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거든. 그러면 2번은 X다 오다. X. 뭐가 빠져야 돼? 지적결제의 징계 요구가 빠져야 된다고. 자, 3번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서 통지하면 며칠? 7일. 그러면 15일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꼭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 밑이야 또는이야? 밑. 정거인 및 이해관계. 요거까지 확인해. 과거에는 요 밑을 또는을 한번 고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너무 기간에다 신경을 바짝 쓰니까 7 나왔다. 끝나면 안 돼. 밑 또는까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4번은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의 의결을 불복하는 게 불복해서 그러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에는 읽어봐요. 재심사 청구.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자, 5번에 중앙지정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기간이 임기라고 그랬잖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사실 우리가 2번 우리
뭐 9번부터 12번은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배웠기 때문에 뭐예요? 어느 정도 기억이 가는데 나머지는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까먹어서 틀렸다라는 거야.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 모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 실수해서 한두 개 틀려야지 몰라서 틀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법이 이제 보죠. 자, 나오는 게 딱 적혀놨죠. 딱 적어보니까 경계 하나, 면적 하나, 지목 두 문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기타 공부 하나, 등록사항의 정정 하나, 지적.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 딱딱 아까 이야기했던 게 다 그거예요. 출제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딱 정해놓는 거거든. 요게 테마들이 나오는 테마들이 딱 정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도 마찬가지야. 자, 13번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3번은 봐봐요. 등기는 이게 잘라지지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딱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돼. 지적은 달러 딱딱 잘라서 나오는데 등기는 뭐야? 처음부터 등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주의토지 통행권 줄쳐놔봐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끝에 가서 없다. 그래서 이제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이네. 자, 1번은 그럼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오네요. 하천법상의 하천 잘라봐요. 도로법상의 도로는 공용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뭐라면? 사건의 대상이라면. 사건의 그러면 맞네요. 공유물 제장에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 잘라봐요. 건물의 형태에 맞지 않죠. 고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 건물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되거든. 3번은 맞네요. 자, 한 동의 건물에 분할 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 옆에다가 자, 그 옆에 바로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옆에다 봐봐요. 요거 또 다시 이게 1444개 지문이 나오잖아.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자, 무슨 건? 영위권능. 여기는 처분권능.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요 도표에서 몇 문제 틀렸냐? 모의고사 3문제. 여기에서 3문제가 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놨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영위권능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 여기에 처분권능 있는 거.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야. 자, 여기 뭐예요? 소유권 보전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거부터 구분을 하라고. 자, 봐봐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여기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이걸 지분이라고 그러거든. 자, 요거 전부 앞에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의미가 다 달라요. 자, 일부 앞에 부동산, 전부의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요걸 지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전부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출발해봐요. 영위권능, 용익이잖아. 읽어봐. 사용 수익. 부동산 일부의 사용 수익 가능. 전부에도 사용 수익 가능. 지분에는 어디에 미치는지를 몰라. 사용 수익이 안 돼. 자, 그러면 권리의 전부는 사용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분 권능이 있다는 부동산 일부에서는 안 돼. 일물일건지에 입회되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돼. 안 돼. 요거는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계산하잖아. 일부는 절대 안 돼. 일부는 다 안 돼. 권리의 전부나 부동산 전부나 권리의 일부나 부동산 전부에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돼야 돼. 이게 지금 모의고사 요 안에서 3문제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자재. 지금 해설은 이것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설을 보면 여기만 나올 거야, 여기만. 요 권리의 전부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는 다 오니까 문제 푸는 걸 자꾸 전제 요건을 자꾸 헷갈리고 있거든. 맨날 요것만 생각하니까 안 돼. 전제 요건은 이걸 생각하라고.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읽어봐요.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요거는 권리의 전부. 네 개를 전제 요건을 생각하고 요 전부는 다 되니까 다 5가 되는 거야. 그거는 전제 요건을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논점이 되니까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 자꾸 요 전제 요건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을 분석하러 가요. 전세권 동그라미. 4번 지문에서 전세권 동그라미. 일단 전세권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 한 번쯤은. 자, 전세권 앞에 봐봐요.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그러면 앞으로 가봐. 건물 일부야 전부야? 일부. 부동산 일부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분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맞네. 그러면 저당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밑에 5번은 저당권. 요거 무슨 권능? 소분 권능. 그럼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5번.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딴 데도 이런 문제는 다 이거는 출제한 거거든. 이건 출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문장들이야. 지금 등기법은 봐봐요. 이 선생님이 컨셉은 뭐냐면 전부 기출지문들이야. 기출지문은 뭐예요? 어차피 기출된 문제는 기출된 지문은 보이니까 그냥 기출지문을 중요한 지문 가져와서 나열을 해놓은 거야. 나열을 해놓은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이냐? 바로 몇 번? 4번과 5번이야. 4번 지문, 5번 지문. 이 4번 지문과 5번 지문을 몰라서는 등기법을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해요, 요거는 1444개 지문이 나와. 여기는 무조건 매년 시험에 두 문제가 걸리게 돼 있어. 몇 점이? 5점짜리야, 5점짜리. 그럼 여기는 요거 5점, 여기 걸렸네, 여기.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몇 초로 가까이? 20거죠.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매년 사건이 전부 이 문제는 2호 사유야. 뭐니까 절반은.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4번을 가보죠. 등기 신청 적격 줄쳐놔봐요. 등기 신청 적격. 이게 뭐예요?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이거든. 그러면 민법상 저 밑에다 써봐요. 법인 X. 그럼 법인이 아니까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야.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안 되거든. 왜? 법인이 아니니까.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돼? 조합은 전업 명의로. 청유 합유, 합유. 이렇게. 자, 이번에 합의자 1인의 지분 동그라미처럼 봐봐요.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합의 등기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거든.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를 등기하면 등기간이 가까이 몇 호로? 20거죠? 2호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자, 옳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또 이렇게 변형시켜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가하여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안 되고 공유 지분은 되고. 근데 공유 지분, 합의 지분은 왜? 등기가 안 돼 있잖아. 합의 지분 자체가 등기가 안 되거든. 근데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2번. 이것도 몇 호 사유야? 2호 사유와 연결이 되는 거네. 자,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잘라봐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그러면 우리 박찬호 장학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동안 박찬호 장학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거든.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관리자가 돼. 그러면 3번은 X다. 사립학교 동그라미 쳐놔봐요. 사립학교. 학교는 물건이야. 물건.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사립학교는 무슨 명으로 등기가 돼? 재단명으로. 공립학교는 뭘로 돼? 지자체명으로. 국립학교는 국가명으로. 그러면 여기 인천대학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천대학교가 무슨 대학이야? 국립대학교거든. 그러면 인천대학교는 뭘로 등기돼?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야. 최근에 인천대학교가 국립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인천대학교가. 자, 지방자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면 잘라봐요. 잘랐어요. 거기까지는 맞아. 동명이 그러면 줄잖아. 원칙적으로 법정 동의, 행정 동의는 안 돼.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구로동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구로동 조기축구라면 등기가 돼야 안 돼? 네. 그때는 무슨 동이죠? 법정동이야. 조기축구의 이름이거든.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 박찬호 장학회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이번도 이제 등기신청 적격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거야. 등기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 놈, 안 되는 놈. 이게 등기법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14번은 등기신청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요거 지우기 전에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요거 한번 봐. X, 여기는 X, 여기는 X, X,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등기가? 그러니까 보전 등기가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오늘 좀 배운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등기법은 요거야. 요걸 완전 자기가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 오전에 이제 수업을 하려다가 뭐야? 요번 주 하면 14일 뒤에만 다 까먹을까봐. 그러면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이거 하려고 일부러 거기에서 멈춰준 겁니다. 오늘 오전 수업은.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미리미리 당겨놔야 돼. 이거는 5점짜리야. 문제 13번. 요런 행태들은. 자, 그러면 문제 14번은 정답은 몇 번? 2번. 자, 15번 봐봐요. 집합건물 등기부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여기 집합건물 등기부 여기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요. 잉크도 안 말랐다. 여기.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비율과 종류, 갖고, 얼구. 대지권 등기, 대지권 떠세 등기, 토지에 한 미치도록 하는 건물만의 떠세 등기, 여기에 해두는 게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해 봅시다. 자,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건물은 요건을 갖춘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어때요? X죠. 일반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집합건물을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어. 내 마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파트 제가 한 동을 샀어요. 한 동을 샀어요. 그럼 무슨 건물이? 집합건물이죠. 제가 한 동 살 정도면 뭐 한 50가구를 샀다라는 거네. 제가 그러면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단독주택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월세를 받아 먹으면 돼요. 돈이 많으면 한 동. 그러니까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집합건물로 변동할 수 있어요. 단 일반 건물에서 집합건물로 변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다라는 거야. 주관적 요건은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고 객관적 요건은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때 그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죠? 집합건물은 몇 부분? 부분. 그러면 2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한 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및 갖고 얼구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관한 표제부 및 갖고 얼구를 편성한 그냥 마음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어. 아까 집합건물은 한 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뭐요? 갖고 얼구 몇 부분? 네 부분. 그럼 2번은 X다 오다. X. 그렇죠. 자, 대지권이 있는 경우 구분 전유 부분의 등기일의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부터 먼저 잡아. 대지권 표시가 여기에서 중심키네. 여기에서는 자꾸 집합건물의 중심키를 잡아야 돼.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대지권 표시 앞으로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거잖아.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런 거야. 여기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한동 전체 표제부. 이게 틀린 문제냐 생각 한번 해봐요. 본인이. 오늘 배웠으니까 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전에도 안 배웠느냐. 까먹어서 그러는 거야. 까먹어서 본론은. 저는 여기 앉아있는 형님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안 까먹으면 무조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까먹으니까 그래.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 옳은 것을 골라낸 거야. 그러면 4번은 어디를 잡아야 돼? 어디부터 먼저 잡아야 돼? 대지권이라는 뜻, 이걸 행강편서나 그러면 아까 대지권 뜻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서? 토해직주. 다시 뭐라고? 토해직주. 토지는 있는데 거기 표제부가 나와 있네.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로 군쳐야 되는 거야. 토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다시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뭐라고? 토해직주. 토지.
해당구가 뭐냐면 가까울구거든. 해당구, 직권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그러니까 요거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요. 대직권 뜻부터 먼저 잡고 앞으로 찾아가야 돼.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이것만 찾아 나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찾아내면 못 찾아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직권 뜻의 등기를 먼저 끌어놓고 대직권 뜻의 등기 나왔다. 그 밑에다 써봐요. 토, 해, 직, 주라고 써놔봐. 대직권 뜻의 등기를 뭐라고? 토, 해, 직, 주,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그러면 뭐가 보여?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란 거야. 그러면 4번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자, 5번은 대직권이 등기된 동그라미. 된이라는 것은 혼인신고 했다라는 소리잖아. 혼인신고. 그러면 혼인신고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볼까요? 구분 건물의 등기. 건물만이라고 특정했잖아. 만 동그라미. 저당권 줄쳐놔봐.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작년에 뭐예요? 변형돼서 2.5점짜리가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매년 출제.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뭐에 나오긴 집합 건물을 만약에 안 한다면 틀리려고 뭐에 떨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야. 집합 건물은.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대지권 등기. 그러면 뭐예요? 검표신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대지권 뜻의 등기랑 토해직주.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랑 건해직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은 건전직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건전직주. 제가 1시간 동안 내내 설명해도 다음 주에 오니까 까먹어서 안 되겠다. 이건 암기 코드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대지권 등기 그러면 건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 토해직주, 건물만의 뜻의 등기 건해직부,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직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자, 16번에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 단독. 그러면 단독은 뭡니까? 봐봐요. 자, 원래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단독신청은 주로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는 표제부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든지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신청이 되거든. 그럼 1번에 표제부잖아. 표제부가 어디 나와 있는데? 지목 변경이자. 지목 변경은 표제부죠.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채무자의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줄쳐놔봐요. 가압류 등기 줄쳐놨어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그 밑에 법원이라고 써.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이거는 촉탁 등기라는 거야. 촉탁 등기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건저당이 채권 채굴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 건저당 줄쳐놔봐요. 건저당을 주제라고 했지만 아무나 써먹는 권리잖아. 권리는 뭐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정면은 공동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그러면 4번에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 경매 요거 찾았다. 경매는 어디죠?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 적탁 등기. 자, 특정 유정은 U자 동그라미.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유공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 유공 자꾸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자꾸 요거 가지고 연습해. 지목 변경. 표제부야. 표제부 단독 신청이야. 가압류 법원이야.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관공서 적탁 등기. 은저당 채권책을 정액하는 변경 등기. 권리잖아. 권리적 정면은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공동 신청이다. 4번은 경매가 딱 보여야 돼. 경매,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면 5번 딱 보면 유정, 유공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자주 출제되는 질문만 끌어다 놨네요. 자, 17번에 등기 신청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일부 동그라미. 일부 소유권 줄쳐놔봐요. 소유권을 주자라고 얹혀봐. 앞에 소유권, 소일리지,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뒤에 지분이 나와. 그러면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네. 1번. 정답은 1번이네. 요거랑 아까 똑같은 문제. 요거 아까 박스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법을 안 해서 그래. 등기법은 좀만 하면 진짜 쉬워요. 진짜 지적보다 더 쉽다니까. 지적보다. 그러니까 봐봐.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지적을 보면 이렇게 들이대잖아. 등기 보면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적 등기는 이렇게 들이대보고 깨져봐야 되는 거야. 겨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자 등기 필정보의 제공 동그라미. 제공이죠. 그러면 봐봐요. 제공이 나오면 벌써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잘라. 공동신청.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 제공. 성사한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빠질 거는 성사한 등기 권리자. 만약에 성사한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쳐놓으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성사한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성사한 의무자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뭐예요? 성사한 권리자, 성사한 의무자를 구분하고 있니? 이걸 물어본 거야, 사실.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러면 2번은 X다, 오다. X. 만약 성사한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쳐놓으면 그때는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2번은 X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뭐가 보여? 보여? 그럼 머리가 보이면 머리가 보이는 대로 가면 돼. 그러면 3번 봐봐요. 앞에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있어? 그러면 뒤에도 약정을 기록해 줘야 돼. 약정. 그럼 봐봐요. 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어때? X. 약정이 있으면 반드시 약정을 기록해 줘야 되거든. 앞에 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머리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보이면 약정으로 가서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3번은 X다, 오다. X. 자, 그럼 봐봐요. 전자신청은 생각해봐. 요 4번은 뭐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4번을 낸 게 이유가 있어. 너 전자신청, 방문신청을 꼭 꼬집어서 너 한번 정리하라는 거야. 전자신청은 공인인정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서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자신청이 아니라 이거는 방문신청이야. 그러니까 요 4번을 내신 분은 모신 분은 뭐예요? 너 전자신청하고 방문신청 맨날 구분하면서 풀어야 돼, 마. 이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 신청 방법에는 뭐가 있다? 전자신청과 방문신청. 그러면 이 문제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 때 뭘 확인해야 돼? 방문신청이냐? 전자신청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4번은 그러면 전자신청은 서명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인인정서라는 제도가 있게 돼요. 그러면 전자신청을 뭘로 건치면 맞을까요? 방문신청을 하면.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은 등기 합의 동그라미 또 나왔다. 합의. 그러면 14번하고 15번, 14번하고 17번 같은 증명이 분명되고 있네. 합의라는 것은 합의 지분 표시해야 하네. 안 해죠.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돼. 그러니까 합의라는 지분은 표시가 안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면 4번도 5번도 X다. 그렇죠? 자, 18번이에요. 18번.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1번에 뭐가 보여? 농지. 두 번째 전세권.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이어사이네. 자, 2번은 처분금지 잘라봐요. 처분금지를 가로쳐. 처분금지를 없다라고 지워버려. 가처분 등기가 나오면 앞에 처분금지가 걸리적거리거든. 그러니까 처분금지를 없다고 정고 가처분 등기된 동그라미. 가처분이 등기가 됐대. 가처분은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서로 각하사유가 아니네. 자, 3번은 가압류 동그라미 쳐봐요. 가압류는 그 밑에 법원이라고 써. 법원은 무슨 등기? 촉탁.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 신청을 했으니까 각하사유가 되네.
그러니까 가압류는 뭐예요? 법원이잖아. 법원. 혹시 이의 신청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고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강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척탁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호 사유로 각하게 되는 거야. 이호 사유로.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고 닦아야 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꾸 몇 번 연습만 하면 돼요. 연습만. 그러니까 연습은 안 나오고 등기법만 보면 불안해. 이렇게 무서워서 자꾸 들이대라고요. 들이대라고. 그러면 3번은 각하사유네.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동그라미.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저당권에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당권은 경매가 필수잖아. 그러면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법적 근거가 없거든. 그러면 한매 특약은 돼, 안 돼? 되죠. 왜? 법령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 이거 나왔다. 자, 전음보상신 나왔다. 전음보상신. 자꾸 활용해 먹어야 돼. 노래만 부르면 안 돼. 전음보상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자,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돼. 자기 안 되고 일부 안 돼. 여러 사람 중에 일부 지분은 안 돼. 전원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전원, 보상신 활용을 해 먹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공동상속인 각각을 중 갑이,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했대. 몇 도로 각하해? 2호.2호가 뭔데? 각하사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 5번 지문은 앞으로 전원 보상신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해.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 A, B, C 세 사람이 있어. 몇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공동상속인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등기돼?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법정 지분이. 그러면 형이 쫓아가서 내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형이 전원의 상속 등기는 해줄 수 있지만 공존행위로 자기 지분만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형이 쫓아가서 등기관한테 3분의 1만만 등기해 오세요. 등기관이 각하해. 각하하면서 당신 하나 장남이면서 형이면서 동생들 우애가 이렇게 나쁘냐. 콩가루 집안이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형이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 등기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인용해줘. 등기를 해줘버리거든. 아우, 당신 집안은 왜 이렇게 착해.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등기도 해주고. 그게 그거야, 이게. 한번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읽어봐요.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라.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돼. 그러니까 요 18번 지분도 5개 지분 맨날 나오는 지분들이야. 맨날 나오는 지분. 맨날 잡아오는 지분이니까 한 번마다 언젠가는 자기가 스스로 5개 지분을 깨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정답은 2번. 그렇죠. 자, 문제 19번. 보존등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존등기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죠. 일부는 절대 안 돼, 일부는. 그러면 1번 가볼까요? 부동산 일부 끝에 가니까 허용되지 않지만 잘라봐요. 소유권의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된다. 어때? X.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X가 되는 거야. 일부는 절대 안 돼, 일부는. 자, 건축물 줄쳐놔요, 국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러면 건축물 국가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해줘. 있다, X, 그쵸. 자, 3번에 토지 나왔다, 토지 대장상 최초의 보유자인 가민,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으로 와서 상속인은 뭐가 될까요? 포괄 승계인이죠. 그러면 반명의 보존 등기를 할 필요 없어. 직접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자, 4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 줄쳐놔봐요. 그러면 툭 쳐, 토지네, 토지. 건물이어야 되는데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그럼 끝에 가서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잖아. 자, 이게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문제거든. 자, 확정 판결. 어차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확정 판결이든 아니든 등기원인가 등기원일자가 있어, 없어? 없어. 끝에가 등기원일자를 제공한다. 어때? X. 여기가 앞에가 함정이었어.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없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보존 등기 매년 출제가 되잖아. 이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지문 5개만 딱 꾸려놨네. 너
보존 등기 이해가 안 되지. 너 이해가 안 되니까 요 5개 지문이라도 외워라.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 컨셉이 바로 그거야. 지문 다주 출제되는 거. 안 하면 뭐에 5개 지문이라도 외워가지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시험장 가서 풀어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바로 뭐에 5개 지문을 골고루 해가지고 너 외워가지고 요거 5개 지문 나왔으니까 시험장 가서 외워가지고 그대로 변형되면 그거 찍고 나와.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이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면. 자, 20번은 저당권 등기네.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앞에 뭐가 붙었어? 건저당. 줄쳐 나와요. 건저당의 채권자, 채무자, 수인이면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어때? X. 항상 단일 기록이라고 제가 그러자. 항상 단일 기록. 구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건저당 항상 단일 기록이야.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채무자가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 A 5천, B 5천, C 5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1억 5천 이렇게 채권책을 단일하게 기록하라는 거야. 자,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채무자 변제기 X. 그럼 변제기가 빠져야 되겠네. 자,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저당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때? 허용되죠. 이게 뭐예요? 채권 담보권이잖아. 그러면 5번은 3번은 X 허용된다. 자, 4번은 이전 동그라미 이전부터 먼저 확인해. 저당권 줄쳐놔봐. 저당권 이전. 그러면 저당권 줄쳐놨어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을 밑줄을 쫙 끊어봐요. 세자로 건치면 그게 수반성이야. 수반성. 자, 이제 출발합니다. 수반성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하는 뜻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 왜?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건저당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이 이전한 뜻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 적을 필요가 없다. 그럼 틀렸죠? 적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잖아. 그러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키키 포인트네, 키키기네. 그러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읽어봐. 각자가 뭐요? 예,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 각 부동산이 여러 개니까 뭐예요? 각 부동산의 권리를 표시해야 돼. 이게 이제 각 보여야 돼. 각자. 부동산 앞에 뭐가 보여? 각 이게 보여야 돼.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자, 21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지역권이 나왔네. 지역권, 옳은 거, 틀린 거. 자,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설정권 설정이야, 이전이야, 설정. 그럼 설정 동그라미 쳐놓고, 누가 설정을 해줘서 성역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여역지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 야, 길 좀 내줘, 임마.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역지 권자가. 그럼 여역지 권자가 등기 권리자, 성역지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여역지 소유자 밑에다가 지역권자라고 써요. 여역지 소유자 밑에 지역권자. 여역지 소유자 밑에 지역권자라고 써놓으라고. 자, 성역지 소유자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지역권 설정자라고 써. 그러면 누가 지역권자고 누가 지역권 설정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요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요 나왔다. 여직. 그러면 여직. 성역지는 신청, 여역지는 직권. 요 동그라미, 요 하면 뭐다? 직을 찾으러 가. 있어? 있네. 여직. 성역지는 신청이요, 여역지는 직권. 지금 이제 그것도 설명할까?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 그러면 지금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 성역지는 신청이요, 여역지는 직권이요. 자, 그러면 3번은 등기하는 성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지역권 설정의 목적 찾았다. 목적 tuk지만 기록하여야 한다. 지역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목적과 범위거든. 그러면 4번은 뭐예요? 3번은 맞다. 자, 성역지 전세권자도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어때? X 있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네. 여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대. 여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종성상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주가 이전하면 종도 이전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2번 갑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 권리적 측면이니까 별표가 하나 들어갔었죠. 그럼 1번에 일부야 전부야? 일부 부적법 잘라봐. 말소 등기 줄 찾아봐. 말소 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럼 일부 부적법의 경우 말소 등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네요. 말소 등기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이러니까. 자, 전세권자가 서재불명됐대. 서재불명 줄쳐놔요. 서재불명. 그러면 서재불명이 되면 채권 정서 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이제 이거는 다 삭제가 됐어. 그러면 전세권자가 서재불명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가서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만 받아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요. 자, 전세계약서와 전세관 반환정서 이거는 절대 이제 안 돼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삭제가 됐거든. 자, 봐봐요. 자, 주인이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잖아. 봐봐요. 자, 주인이 저 봐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야.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잖아.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1억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전세권 주인이 전세계약서하고 전세관 반환정서를 2조를 해. 그래서 2조를 해서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비일비재해가지고. 근데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등기부를 보니까 전세권이 말소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등기부로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이제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전세계약서, 전세권 반환정서는 삭제가 된 거야. 좋은 주인도 있지만 나쁜 주인이 더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채고를 밟아서 가로 끝에다 써요. 공시채고, 채권 판결만 받아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공시채고가 무슨 판결만 받아서 채권 판결서만 이제 됩니다. 그 옆에다 써요. 자, 공시채고하고 무슨 판결만 받아서 채권 판결만 받아서 이것만 돼 이제 앞으로. 저당권에도 A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전부 삭제가 되고 이제 행방불명이 되면 이제 요것만 받아서 할 수 있어. 무슨 판결만 받아서 채권 판결만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어.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3번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권리적 측면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자, 토지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야. 그러면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안 해? 안 해. 그런데 승계하지 않죠? 근데 단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이거든. 바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 4번이 또 수용 등기에서 아주 어려운 지문이야. 4번은 별표 하나 놓고 올해 출제 예상된 지문이니까 4번은 우리 수용에서 이미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맞다.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잠시 5번 봐봐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5번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네. 그러니까 특히 요거는 몇 번? 3번하고 5번은 자주 출제되고 특히 5번은 28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됐었죠. 자, 23번이네. 23번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 등기가 아닌 것. 자,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소유권 함매학에서 함매 특약 동그라미.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 자,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첨부했대 못했대? 못했대. 그럼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 정답은 몇 번? 3번. 자, 4번은 이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건저당. 그러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가처분 등기 줄 쳐놔봐요. 가처분 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러니까 부기등기. 만약에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지상권이라면 부기등기.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요 3번이 작년에 2.5점짜리 지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남았어요? 가등기 남았잖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원. 여기는 좀 친절하게 갖다 놨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원 줄 서놔봐요. 자, 명령 정보는 누가 줘? 법원이 저한테 줬잖아. 그러면 제가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명단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돼.
자, 채권적 청구권 밑에다가는 이전하고 설정이라고 써. 이제 설명을 따로 하네요. 이전 설정, 이거는 채청이야. 이전 설정, 이거는 채청.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말소 법정이라고 써. 이미 설명을 했어요. 말소 법정. 다시. 자,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채청, 물청은 말소와 법정.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가 되죠. 가등기가 되나, 물권적 청구권은 보호할 순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렸네.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본등기한 경우, 본등기 동그라미잖아요. 가등기는 무슨 전환? 순위 버전이냐? 그럼 별도로 순위를 확보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별도로 순위 번호를 기록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순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3번은 X가 되네. 자, 4번은 갑수의 토지에 대해서 가을의 소유권 줄 쳐놔봐요. 이 4번도 몇 번 우리가 설명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4번 지문은 민법 선생님들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지문을 4번 지문을 내온 이유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참 자주 출제되는 사례가 4번이거든.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는 그러면 가등기는 뭐부터 점검하라고 그래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자, 본등기 의무자 한번 찾아보자. 자,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설명을 들어봐요. A가 B한테 B라는 사람이 A 집에다 가등기 놔서 소유권에다. 그러면 소유권에다 가등기 놨어요. 가등기가 어디? 소유권에다. 그러면 A는 C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소유권이죠. 그러면 가등기를 어디에다 놔서? 소유권에다. 그러면 소유권 순위를 이렇게 하려면 올라가죠.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서? 직급 말서.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이라면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갑한테. A한테 신청해야 돼. A가 누군데?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 여전히 얘가 얘한테 신청을 해야 돼. 자, 이번에는 이제 밑에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B, A집 전세권에다 가등기를 전세권에다 가등기 해놨다고 생각해요. A집 무슨 건? 전세권. 그럼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A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가 C한테 소유권을 처분해버렸어. 그러면 지금 가등기는 전세권이야, 소유권이야? 전세권. 두 개 올라가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요. 그럼 B는 C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A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뭔데?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C가 뭔데?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이걸 알아야 돼. 자,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 본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뭐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 지난달에 요약식 강의를 해놨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가등기는 뭘 풀어야 돼?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4번.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의뢰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 갑이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대. 그러면 어른 병을 등기 의무자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어른 병인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갑을 상대로 해야 돼.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어른 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자, 그러면 4번은 그러면 X다 오다. X.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전 설정은 채청. 그럼 채청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말소 법정은 물청.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5번 지문은 이전이야, 설정이야? 설정 동그라미. 이 말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고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이제 우리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거든. 채청과 물청이 있거든. 근데 이전과 설정은 채청이야. 채권은 뭐야?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있거든. 그러면 순위합법. 그러면 5번은 벌써 설정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설정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이거는 채청, 물청, 채청. 채청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한 번 더 연습하고 가자고 이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뭐가 들어가서? 말소. 말소는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잡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전은 뭐예요? 채청. 그렇죠. 채청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채청,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 벌써 5번에 설정을 잡고 들어가야 돼.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자, 뭐 우리 요 한 달에 한 번 요 만나는 시간 참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요게 뭐예요? 그래도 오늘은 뭐예요? 요 모의고사를 그래도 짧은 시간에 들으면 우리 공시법령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이게 머리가 한 바퀴 돌아간다는 계기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그러면 본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풀어보라고. 한 번 더. 한 번만 더 풀어보라. 한 번만 더 풀어보면 이제 본인 걸로 된다는 거. 그러면 뭐예요? 한 번 더 풀어봤는데 찢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거는 또 머리 안 남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풀고 본인이 한번 모의고사 풀고 같이 풀어봤으니까 본인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면 돼요. 한 번만 더 풀어보면 돼요. 그것도 틀린 문제만 하나 더 풀어봐. 맞는 문제는 어차피 찍어서도 맞으니까. 어차피 찍는 문제는 맞아도 또 맞아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요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다 뭐예요? 학교 갈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더더욱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오답 정리 한 번 더 해보시고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다음 달에 봬요. 그때는 아주 웃는 얼굴로 보자고. 그때는 뭐예요? 24문제 중에 그냥 하나 틀려서 앉아 있자고. 하나, 두 개.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